안녕하세요, 미션 파파입니다. 자동차세 개편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해서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과연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과거와는 조금 다른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국민 참여 토론까지 하면서 명분을 갖췄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기차의 과세와 관련해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량 기준 과세는 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손봐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를 개편하게 될 경우에 한미 FTA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차량 가액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있어 왔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타면서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차량 가액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힘을 얻어왔는데요. 그렇지만 국산차 중에서도 고가의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자동차세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과세를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전기차의 과세 체계를 새롭게 다듬어야 된다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 이런 게 나옵니다. 테슬라 모델 X는 자동차세로 1년에 10만원 내는데 아반떼는 22만원 낸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논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자동차 사례라고 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X 가격 약 1억 5천만 원인데 자동차세는 1년에 10만 원이다. 그런데 아반떼 1.6 가솔린의 경우 가격은 약 2천만 원인데 자동차세는 연 22만 원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전기차 유지비도 적게 들고 고속도로 50% 할인도 받고 거기다가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구매하는데, 비싼 차 타는데 자동차세는 왜 이렇게 적게 내냐? 이게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공론화시키고 국민 참여 토론까지 하면서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 자동차세만 놓고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1억 5천만 원짜리 차는 10만 원인데 2천만 원짜리 차는 22만 원 낸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취등록세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당장 자동차세 얼마 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개편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역대급 세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보충도 하고 부자 감세 이미지도 희석시키고 정책적으로 득이 많을 것 같은 이슈라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세수 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부자 감세를 해줘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세수 부족의 진짜 이유야 어떻든 그런 것보다는 이미지상으로 세수가 부족하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곳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또 힘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차 세금 개편에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고가 전기차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서 부자 감세 이미지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수가 부족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부자 감세를 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가 전기 차량을 타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라고 말하면은 부자 감세 이미지가 희석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비난 여론을 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 열렬한 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 타는 사람이 많습니까? 내연기관차 타는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내연기관 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전기차는 1년에 10만 원밖에 안 낸다고? 교육세 포함해서 13만 원밖에 안 낸다고? 나는 20만 원 내는데, 30만 원 내는데, 50만 원 내는데? 뭐야, 나보다 비싼 차 타는데 세금을 왜 적게 내? 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 정부가 노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정책이라는 게
대중들의 입맛에 어느 정도 맞는 정책을 풀어줘야지 나중에 인기 투표 때 좀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입맛에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은 건들기가 쉽지 않지만 전기차의 자동차세 과세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명분상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가 좋다는 거죠. 나름대로 정당한 과세 이미지로 포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내연 차량은 CC를 기준으로 하는데 전기차는 무게 기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게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 고급 전기차의 경우 국산 전기차들보다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국산차를 타는 사람보다는 수입 전기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중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면은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내던 게 113만 원으로 103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러나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로 늘어나서 형평성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중량만으로 부과하기에는 기준이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기 위해서 뭘 더 추가하겠습니까? 당연히 차량 가액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 가액에 따라서 좀 저렴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깎아주고, 그리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액에 따라서 초과액의 몇 %의 비율을 곱해가지고 자동차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가액과 중량을 곱해가지고 자동차세를 과세하겠다는 게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이고, 올해 연말쯤이면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건 이르면 내년이겠지만 아마 내년도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2025년부터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특히 수입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고조급 혜택 면에 있어서도 그 적용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계속해서 사라진다면은 수입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좋겠습니까? 기존 차량 업체들은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죠. 전기차, 이제는 세금도 많이 내고 아직 인프라도 부족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인기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 자동차 회사들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은 자동차 회사들은 더 좋습니다. 자, 이번에 8월 1일 날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도요타가 이번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을 1조 1209억엔을 냈다고 합니다. 1분 기업 최초로 1조엔을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분기 이익을 10조 낸 겁니다. 분기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배경에는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수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는 어떤가? 자,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2023년에는 전기차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23년에나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전기차를 손해보면서 팔고 있었고, 아마도 올해도 전기차 부분에서는 수익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수익 내겠습니까? 기존 내연기관차 또는 하이브리드에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레거시 업체들은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거나 기존 내연기관차를 많이 파는 게 좋지, 전기차 많이 팔아봐야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따져봤을 때 전기차의 과세는 필연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세금과 관련돼서는 점점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